자, 이번엔 최마의 맞수다입니다.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호진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해봐야 되겠는데 먼저 미국의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 2월 CPI 네.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보다 상당히 낮았어요. 네. 일단은 소비자 물가 지수 코어 말고 일단 네. 헤드라인을 보면 2.8%가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근데 이게 이전치가 3.0%였고 그렇죠. 그리고 예상치가 2.9%였으니까 이거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3.1%가 나왔는데 예상치 3.2%, 이전치 3.3%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근데 사실 2월의 CPI는 좀 낮아질 걸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좀 네. 낮아질 걸 보고 있었고 유가도 낮아졌기 때문에 음. 이번에 CPI는 조금 우려는 크게 없었던 상황이었고 음. 한 가지 우려라고 한다면 이제 식품 가격, 네. 계란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아. 그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 그 전에 시장 상황을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조금 나섰거든요. 그 경기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진행이 되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이번 CPI가 안정적,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는 좀 들어가게 된 상황이 네. 된 거죠. 그러면서 시장이 안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불안한 요인이 살짝 있는 건 전기나 가스비가 약간 올라갔어요. 전기료, 가스비. 근데 이건 이제 유가가 미리 올랐기 때문에 올라간 거라서 요거에 대한 우려는 지금 크게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 주거비가 올라가긴 했는데 주거비는 약간 후행하는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거비 상승도 크게 우려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치면 CPI는 일단은 현 상황에서 보면 안정되는 게 맞는데 변수가 있죠. 네. 3월, 4월 CPI는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CPI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고 3월, 특히나 4월 쪽에서 상호 관세까지 부과됐을 때 CPI가 미국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이게 이제 정말 크게 이제 시장의 좌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뭐 슈퍼코어 CPI 이런 것도 나왔던데 뭐 항공료가 많이 내려갔다고 하대요. 네. 계란값은 오르고 항공료는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의미지? 근데 계란값이 올랐던 건 응. 일단은 그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네, 그랬다고. 영향이 있었던 거고 항공료가 떨어진 건 지금 그 항공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소비가 안 좋다는 이 심리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주들도 주가가 급락을 했지만 네. 그 전에 최근에 이제 항공주 쪽 항공 업체들이 보면 가이던스를 계속 낮추고 있거든요. 그만큼 가이던스가 낮고 항공의 수요가 낮으니까 가격을 낮춘다고 보시면 되고 그것 때문에 소비주들 뭐 나이키라든가 월마트 이런 소비주들까지도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좀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해석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관세 영향권은 2월 달 CPI니까 그게 당장 주지는 않은 것 같고 시차가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거봐라 뭐 내가 관세를 이렇게 해도 물가가 그렇게 자극을 받진 않아라고 또 자화자찬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관세는 계속 밀어붙일 거야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CPI. 사실 미국은 PPI가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 않았는데 네. 뭐 어차피 미국도 지금 자국 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거긴 소비 국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생산국으로 변할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PPI가 의외로 반전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오늘 저녁에 이제 PPI가 나오면 생산자 물가는 뭐 미국의 관세 때문에 아마 미리 이 기업들이 재고를 주문에 쌓아놓는 효과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CPI가 어젠 낮았지만 안도했지만 오늘 PPI가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있거든. 그렇게까지 보는 건 약간 무리일 것 같아요. 무릴까? PPI가 튈 것 같지는 않고, 그래요? 네, 뭐 유통 물가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뭐 사재기 때문에 강하게 오를 거다, 물가가 올라간다 그런 징후가 딱히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지금 봐서는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세는 지금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네, 그렇죠. 시장 영향 이건 어떻게 해볼까요? 저는 관세 앞에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2월에 이제 중국에 대한 플러스 10%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고 3월부터 멕시코랑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가 네네. 부과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영향이 어제 또 분명히- 유럽에 향해 또 뭐 날렸죠. 그렇죠. 네. 그런 관세 영향들이 분명히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 영향들은 이제 뭐 한 달 이상 지나간 이후에 이제 발생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2월에는 전혀 없을 거라고 보는 거고 3월, 4월 계속 얘기 드리지만 3월, 4월 특히나 4월 쪽에서 CPI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최근에 보면 이제 약간 변덕스러운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네. 주말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과도기가 올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는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관세나 이런 걸 통해서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를 계속해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고 그 이후에 어제 이제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보면 경기 침체 우려는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대체 무슨 생각인 거냐라는 건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관세를 강행하고 싶어 한다라는 게 맞아요.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네. 관세를 강행하는 가운데서 이게 관세를 강행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는 거지 지금은 경기 침체가 우려가 없다라고 얘기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앞에서 얘기한 것도 그렇고 뒤에서 얘기한 것도 그렇고 맞다. 근데 지금 경기 침체 우려 시그널은 없지만 관세로 해서 흔들릴 수는 있다. 그러니까 대비는 해라. 이 정도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제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 이 말뜻이 뭐 여러 가지 포함하지만 오락가락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미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그 빚더미 부채 네. 이거 지금 같이 나눠내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가 과거에는 당신네들이 우리 미국을 상대로 이익을 얻어갔고 또 미국이 뭐 상대의 방위를 또 지켜주느라고 돈 썼고 네. 그럼 결국에는 우리 빚도 엠빵하자. 그렇죠. 방이라는 게 좀 그렇지만 네. 그게 이제 방편으로는 관세. 네. 거기에 또 관세의 효과로 금리가 낮아지는 뭐 경기 침체 둔화가 어찌 됐건 금리가 낮아지니까 이자도 조금 줄이고 아주 뭐 트럼프 입장에서 잘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그렇죠. 네. 네. 장기채를 발행하려면 아무래도 장기채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렇죠. 대량 발행하기 위한 준비를 좀 사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관세도 사실 관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협상 카드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국의 어떤 상품들을 수출하기 위한 수출 어떤 통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협상들이 마무리되면 어떤 미국의 경쟁력은 점점 높아질 거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미국의 부채를 같이 감당하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좀 충격적이긴 한데 네. 100년 무이자 영구채까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주 초장기채로. 네, 초장기채로 100년 무이자 영구채를 네, 우호적인 국가들은 떠넘기겠다. 네, 기존의 장기채를 이걸로 바꾸겠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이 자국의 어떤 부채를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그렇죠. 동맹국들에게 같이 분담한 형태로 가려고 한다. 이것은 명확한 어떤 추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런 매크로 이슈고 또 섹터로 내려가서 조금 탑다운 해보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틀간 10% 급반등했다고요. 네. 반도체 업황의 새로운 또 국면의 어떤 신호탄이나 시그널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긴 한데요. 일단은 반도체 가격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네, 디램 현물가. 그렇죠. 디램 현물가나 낸드 가격이 전부 다 좀 반등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 수요도 좀 늘고 있어요. 수요도 기존의 고객사들이 재고를 축소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수요 러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디램과 낸드 쪽에서 전부 다 수요를 좀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시그널은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공급은 여전히 타이트한, 그러니까 좀 줄여놓은 가운데서 이거 네. 공급을 늘리지 않고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가격이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AI와 관련돼서 지금 HBM만 부각이 받았었고 레거시 쪽은 사실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럼 디바이스 판매가 늘어날 수 있을 거냐를 물어봤을 때 지금 일단 중국에서 이구환신 정책이 나왔고 여기에 플러스로 AI가 활용이 된다 그러면 이 AI 활용을 위한 디바이스의 어떤 개선이 필요한데 그 개선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주식들도 오늘 오르는데 그 두 가지가 결합된다 그러면 이제 레거시 반도체가 반등을 하면서 주가가 갈 수 있다. 근데 원래는 뭐 한 3분기, 4분기 이렇게 돼야지 반도체가 반등을 하면서 좋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지금 2분기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비수기, 네. 성수기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2분기부터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고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뭐 오늘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긴 한데 네. 이게 지나고 나서 진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수급 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 시장 자체도 굉장히 강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다른 뭐 반도체 업체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왔고 미국에서 이제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도 예전에 계속 사실 실망을 줬잖아요. 올랐다가 아니다, 올랐다가 아니다 이랬었는데 네.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확실성 하나만 좀 크게 제거가 되면은 참 진짜 날개를 달 것 같은데 하여튼 뭔가 좀 답답한 게 있죠. 네, 그렇죠. 네. 방향을 잡아야 되고
자, 엔비디아가 다음 주 21일부터 27일 날짜 아마 그렇게 되는데 GTC? 네, GTC 가 요거에 있죠. 따른 주가 모멘텀 음, 분명히 분위만 조금 뭔가 해결이 되고 네, 자꾸 멘트하기 좀 어렵지만 그게 해결이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고 뭐 네, 성향들은 정치적인 다 의견들이 난리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 새로운 혁명 같은 게 일어난다고 치면 뭐 4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1, 2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초기에는 하드웨어 인프라 업체들이 굉장히 주가가 좋고 실적도 좋잖아요. 근데 네. 지금 엔비디아가 그런 형상이었거든요. 이런 하드웨어 인프라, 뭐 이제 GPU를 기반으로 한 하드웨어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면서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성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붙은 상황이니까 주가 네. 조정이 나왔다. 그럼 GTC에서 보여줄 건 뭐냐라고 하는 건데 루빈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루빈도 공개되고 얘기가 네. 나오겠지만 루빈에 대한 기대감이 붙을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새로운 팀에서 뭔가 엔비디아가 주도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게 피지컬 AI 기반으로 로봇 쪽을 확대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소캠이라고 해서 이제 개인용 퍼스널 PC 쪽으로 들어가는 D램 표준을 새롭게 정립한다든가 네.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새로운 먹거리를 가지고 성장 동력을 가져간다. 만약 이 얘기가 좀 시장에서 먹힌다고 하면 그때서는 다시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관련된 기업들은 누가 있을 것인가? 또 이 관련된 기업들이 어떻게 이제 부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GB300이라는 걸 공개를 하면서 소캠을 같이 언급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엔비디아가 예전에 이제 기사로서 소캠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D램의 새로운 표준이죠. 근데 요게 지금 소캠을 엔비디아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소캠이 만약 엔비디아 입에서 나오면서 요것을 새로운 표준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면 이 소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봤을 때는 그러니까 기존의 DDR5를 그대로 쓰는 게 요 기판이 좀 바뀌거든요. 네. 이 기판이 바뀌기 때문에 기판 업체들이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심텍이나 TLB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소켓, 테스트를 위한 소켓이라든가 테스트 장비, 그다음에 뭐 전용 기판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이런 쪽으로 지켜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피지컬 AI 쪽에서 좀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어떤 컨셉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을 갖고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피지컬 AI 기반으로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좀 신경을 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언뜻 생각하기에는 여태까지 빨리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상당히 그 놀라운 결과물들을 바로바로 내고 지금 이제 궁극적으로는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사람과 거의 유사한 막 덤블링 같은 것도 하고 뭐 줄넘기도 하고 와 영화 속이나 보던 현상들. 그럼 여기서 또 뭔가 새로운 그 혁명적인 게 나올까 싶긴 좀 한데. 네. 그렇잖아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뭔가 된다 이런 것보다는 엔비디아가 보여줄 건 엔비디아에 지금 이걸 쓰면 휴머노이드도 로봇 상용화가 훨씬 더 쉬워지고 가까워질 것 같아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우리가 봤던 게 사실 엔비디아의 GPU에서 GPU의 성능도 있었지만 GPU 관련한 그 뒤쪽에 개발자들에게 편리한 갑자기 이렇게 나는데 그 플랫폼 쪽을 제공했잖아요. 네. 그것이 이 피지컬 AI 쪽으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냐 이거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피지컬 AI 기반으로 로봇 산업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전공정이 다시 또 주목받아요. 요즘 또 후공정 아닌가요? 왜 계속 또 전공정인가? 후공정 쪽이 이제 주목을 받았던 건 HBM 때문이었던 네, 거잖아요. 오사트가 받은 뭐 그 패키징하는 기술들. 네. 네. 그래서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기존 DDR을 새롭게 이제 후공정에서 뭔가 D램이 있으면 이걸 적층해서 적층해서. 쌓아서 네. 그 자체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했던 건데 지금 전공정이 부각받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레거시 쪽이 다시 좋을 수 있다. 그럼 레거시 쪽이 좋아진다 그러면 어디가 좋아질 거냐? 전공정 쪽에서 소재 부품이 다시 증가할 거다. 소재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붙는다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 약간 공급을 제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을 낮추고 있다 그러면 추가로 가동률이 낮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장비 발주가 나올 상황은 아니라서 지금 전공정 관련된 장비에 베팅하라고 얘기는 드리긴 좀 어렵고 전공정 관련해서 이제 소재와 부품주들은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레거시 하여튼 뭐 영어로 다 뭐 이 있는 것들이 많아서 네.
뭐 정확히 하면 약간 딱딱하고 하드한 좀 범용 반도체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로우 사양. 그렇죠. 네, 로우 사양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흔히 보고 뭐 있는 반대말로 하면 하이 데피니션 고사양, 네네. 고집저 이렇게 되는데 저도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몰라서 네네. 레거시. 뭐 레고시는 전통적이라는 거니까 전통적인. 우리가 전통적이라고 반도체라고 딱 떠올렸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 USB 메모리라든가 SSD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 업그레이드 한다 그러면 디램 몇 용의 용량을 어떻게 높여야 돼? 뭐 이런 거니까 그런 반도체의 개념, 그게 이제 레거시 전통적인 반도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반도체라는 개념인 거고 네. 지금 이제 새롭게 얘기 나오고 있는 HBM이니 뭐니라고 하는 건 새롭게 이제 업그레이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이 디피니션의 고성능의 반도체 이런 반도체들은 새로운 개념으로 또 새롭게 개인이 접근하기보다는 그렇죠. B2B 쪽으로 접근되는 그런 새로운 반도체로 가고 있다라고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반도체라는 것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휴머노이드다 그러면 브레인에 들어가는 그런 집적된 초저기 반도체도 있지만 사실 뭔가를 제어하는 그러니까 뭐 관절 뭐 이런 거 암을 제어한다든지 이런 건 약간 범용 반도체들이 또 쓰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또 당연히 그런 거 쓰이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막 가고 있으면 여기도 다 같이 간다. 뭐 이런 개념으로 네. 표현이 좀 그러네. 자, 애플 주가가 요즘 심드렁해요. 그렇죠. 뭐라고 있을까? 왜 그러죠? 애플 주가가 심드렁하긴 한데 상대적으로 보면 애플 주가가 가장 견조했습니다. 아, 기존의 조정에서 안 떨어졌군요. 네, 지금 3조 달러를 지키고 있는 건 애플밖에 없어요. 시가총액으로. 네,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가 뭐 시가총액 1, 2위를 기록했었던 게 지금은 오히려 애플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견조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게 성장성이 좀 둔화되는 것 같다. 판매량이 저하되는 것 같다. 그런 우려들이 불거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애플이 여기서 완전히 꺾일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게 애플은 디바이스만 판매하는 업체가 아니거든요. 네. 앱스토어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시장, 플랫폼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경쟁력은 여전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애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소프트웨어 쪽으로 봤을 때 AI 에이전트가 붙으면서 디바이스 판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폴더블 쪽으로 이제 애플도 적용을 하면서 이제 폼팩터가 바뀌는 이 두 가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애플의 주가가 급락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스마트폰 시장 자체는 성숙기가 맞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좀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또 지수를 좀 전망해 보는 결론적으로 가야 되는데 코스피 6일 연속 양봉 기록했고 삼성전자는 120월 이동평균선. 네. 요즘 월봉의 이동평균선들을 많이 보시는데 장기 추세를 보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뭐 수급 전망 이런 것도 토탈해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은 저는 이제 121선, 1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120일 이동평균선. 네, 120일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됐었어요. 근데 이게 무너지면 지수가 무너졌고 최근에 보면 이 120일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강하게 뚫고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반등했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121선에서 지지를 하면서 120선 추세 자체가 바뀌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 자체는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뭐 전반적인 시장 환경 자체도 그렇고 턴어라운드하는 그 이동평균선 자체 시그널도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근데 그 가운데 재밌는 건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어요. 계속해서. 네. 외국인 순매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기금이라든가 다른 쪽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반등이 나왔다. 그리고 반도체는 오르지 못했거든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에 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뭐 며칠 전부터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네. 레거시 반도체 턴어라운드 얘기가 나오면서. 스물스물. 근데 오늘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굉장히 강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연내 코스피가 3천도 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원래 3천이 갔어야 되는 시장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치적 불확실성만 좀 해소된다 그러면 저는 우리 그러니까. 시장은 굉장히 강할 거라고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졌던 그 달러 약세의 그 후광 효과를 하나도 지금 못 누리고 있잖아요. 네. 안타까워요. 그렇죠. 자, 마무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 혹시 더 하실 말씀은 특히 있는 걸로? 없습니다. 네, 네. 황사 때 건강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